결국 FI들이 전부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안 나가는 게 좀 이상할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순수히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회수를 해야지 이걸로 돈을 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FI들마다 입장이 다르죠. 카카오 쪽은 아무래도 엑시트를 할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은 꼭 잡아야겠죠. 아마 빠져나가지 않고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면 네이버가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한테 아주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네이버 퇴직연금이나 단기금융상품 이런 게 다 금융기관한테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이버와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카카오 인베 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보고 하나투자증권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되면 관건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겠네요. 뭔가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충이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 벨스 뷰. 오늘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 이슈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이제 결합이 공개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성사되면 말 그대로 디지털 금융 공룡이 탄생하는 건데 아직 합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진전이 좀 더딘 걸까요?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심은 합병 비율이겠죠. 얼마 전 네이버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공시하긴 했지만 지금 유력한 방식은 포괄적 주식 교환입니다. 시장에선 3대1이라는 교환 비율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 3주를 준다는 겁니다. 양쪽 주식수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 3대1이 되려면 두나무 기업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3배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죠? 지금 두나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40만 원 정도로 얘기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하면 13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주식 교환을 할 때는 거래가를 보통 매수 청구권보다 높게 잡아요. 그래야 매수 청구가 덜 들어오겠죠. 그걸 감안했을 때 두나무 스스로 기업 가치를 15조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두나무 평균 에비타를 보니까 이제 8천억대인데 15조이면 멀티플이 한 17배. 약간 고평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주들은 당연히 높은 몸값을 원하지만 결국 기업 가치가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 이제 지배구조잖아요. 딜을 추진하는 쪽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문제는 지배구조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는 그림인데 뭐 왜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네이버가 가진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 수가 약 2,500만 주, 2대 주주인 미래에셋이 가진 주식 수가 3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3대1을 적용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1억 주 정도의 신주를 발행해야 돼요. 합치면 약 1억 3,100만 주가 되겠죠. 근데 신주 발행을 해도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가진 주식 수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네요. 반대로 송채영 회장은 두나무 주식 한 889만 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3배 곱하면 거의 2,700만 주라는 건데 네이버 주식 수보다 약간 좀 많아지네요. 네, 계산해보면 교환 이후 송치영 회장이 20.3%로 최대 주주가 되고요. 네이버는 19.4%를 가져가서 2대 주주로 밀려납니다. 네이버가 2대 주주로 가면서 경영권을 고스란히 송치영 회장한테 넘길지는 모르겠네요. 협상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제 누가 최대 주주가 됐냐, 누가 경영권을 갖느냐 이걸 텐데요. 사실 송치영 회장도 엑시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을 무조건 원할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도 경영권을 그냥 줄 수는 없고 통제 장치가 있어야겠죠. 아마 지분율을 비슷하게 만들고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 라인 때와 비슷합니다.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A홀딩스 설립할 때 그때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가 A홀딩스가 되고 A홀딩스의 지분을 이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 갖고 대신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갖고 다만 이제 네이버가 이사회 자리 일부를 양보받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네, 아마 감사나 비상무이사 자리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양측 지분율이 비슷해야 되고요. 그러면 3대1이라는 비율은 사실 네이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3.1대 1이 된다면 네이버는 신주를 더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분 이석이 심해지고 송회장과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네이버는 아마 이 비율을 낮추려고 하겠네요. 결국 두나무의 기업 가치 평가하고 이게 직결되는 문제고요. 두나무 기업 가치를 이제 15조 원이라고 한다면 교환 비율이 3대 1이 되려면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가 적어도 5조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네이버 파이낸셜 기업 가치를 여기서 더 쳐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나무 기업 가치가 15조를 크게 넘기지 않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협상이 원활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변수는 지금 두나무에 있는 FI들입니다. 지금 두나무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한 10.8%, 우리기술투자가 7.3%, 하나투자증권이 6.1% 정도 갖고 있네요. 네, 이 FI들이 전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두나무가 지급해야 하는 규모가 3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3조 3천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두나무가 좀 보유 현금이나股간이 좀 넉넉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두나무 현금성 자산이 상반기 말에 5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 4조 4천억 이상이 고객 유치금이에요. 이 돈은 사용을 못하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자금은 1조 원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모자라면 차입하면 되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다는 거죠. 결국 FI들이 전부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 인베 같은 경우는 안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술 투자도 순순히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투자를 회수해야지 다시 돈을 굴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FI들마다 입장이 다르죠. 카카오 쪽은 아무래도 엑시트를 할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은 꼭 잡아야겠죠. 아마 빠져나가지 않고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하나투자증권 같은 금융기관들한테 아주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네이버 퇴직연금이나 단기금융상품 이런 게 다 금융기관한테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와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 인베 같은 경우는 나갈 가능성이 높고 하나투자증권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관건은 우리 기술 투자겠네요. 뭔가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나스닥 상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엑시트할 기회를 줘야 투자자를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상장은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어렵고요. 나스닥 상장을 하면 아마 쿠팡이나 웹툰 엔터처럼 플립 구조가 유력하겠네요. 미국에서 지주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사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하면서 상장하는 방식이죠. 네, 플립 상장을 하면 FI들이 주식 가치를 불려서 나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할 여지가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금가분리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다 이런 건데 금산분리와 달리 따로 법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규제거든요. 금가분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금융당국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의 이 결합이 금가분리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야지 이제 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정보 정책이 금가분리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걸리는 부분은 최근 두나무가 감액 배당으로 밉보인 일이 있다는 거죠. 배당 소득세 회피 논란이 있었던 그 말이죠. 세금 혜택을 보려고 이익잉여금이 충분한데도 자본 주민비금을 헐어가지고 이제 이걸 재원으로 배당을 썼으니까요. 네, 감액 배당을 하면 세금이 면제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FI들한테 소득세 없는 배당이라는 당근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액 배당 때문에 이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올해 기재부가 과세전환 세제 개편안 내놓은 걸 보면 두나무 같은 행위를 꼼수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요. 네, 이 일이 합병에 대한 당국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찜찜하긴 하죠.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파급력이 큰 만큼 결국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배구조 균형점도 찾아야 하고 FI들도 설득해야 되고 규제의 벽까지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초대형 핀테크 제국의 탄생이 현실이 될지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고진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